KBS 청년들의 힘, 청년들의 정통적인 관심사를 알아보고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는 시간, 거기서 마련한 K 골든 에이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황금 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의 토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단호라고 해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영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어저께 제가 이제 어떤 인터뷰 기사를 잠깐 보고 그거를 가지고 저 대표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싶어서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프로스포츠 좋아하세요? 야구만. 야구만. 저는 이제 프로야구 혹은 프로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축구는 별로 좀 안 좋아하는데 이제 요즘에 프로야구가 시즌이 끝나고 오프 시즌이잖아요. 이때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선수들 이적과 FA 프리에이전트라고 해서 몸값이 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료 혹은 연봉 결정이 되는데 그게 또 상당히 재밌어요. 그죠? 이 몸값이나 프리에이전트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본질적인 재미가 아닐까 그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야구 자체보다 경기보단 또 그런 또 재미가. 그렇죠. 쏠쏠하죠. 쏠쏠하죠. 네. 야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10년, 20년을 거쳐서 운동을 해서 딱 10몇 년, 뭐 길어야 10몇 년, 진짜로 들면 20년까지 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그 사이에 평생 벌 돈을 다 벌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값이 뭐 천정부지를 뛴다 이러다가 한국 야구가 망한다, 뭐 1억 원이 넘어서 망한다, 10억 원이 넘어서 망한다, 100억까지도 지금 문제 없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선수들이 또 그만한 몸값을 해주냐 못해주냐에 따라서 팬들이 보는 재미도 또 해줘도 재밌고, 그렇죠. 못해줘도 재밌고, 보는 재미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운동선수들이라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프로 정치인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없고 뭐 역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셔도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부분이 프로 야구 선수들보다 못한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조금 느끼시게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21일이었죠. 바른미래정당의 전당대회가 있었고, 이제 그 전에 있었고, 그때 이제 선출된 게 유승민 대표가 다시 한번 선출되었어요. 바른정당에 대해서 바른정당의 현 모습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안타깝죠. 뭐 취지가 상당히 좀 좋았던 정당이라. 네네. 뭐 어쨌든 간에 극단적인 논의를 좀 제한하고 뭐 합리적인 보수라는 어떤 그런 개념, 그러니까 보수를 떠나서 합리 그런 걸 좀 지향했던 정당인데, 뭐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지금 뭐 상당히 그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자리를 못 잡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뭐 이유가 뭔진 모르겠지만 뭐 곁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 일단 바른정당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서 그리고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까지 한번 같이 좀 가봤으면 좋겠는데, 아까 바른정당에 대해서 합리적인 혹은 합리적인 보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슬로건을 찾아보니까 중도의 보수? 약간 이런 개념으로 그 정당 자체가 창단이 되었더라고요. 네.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듣기 좋은 말이죠. 갖다 붙일 거는 이제 갖다 붙여서 좋은 말로 조합을 시킨 것 같기도 하고. 이 당의 네이밍이 정말 재밌었어요. 맨 처음에는 바른 보수 당 이렇게 정하려고 했대요. 근데 우리도 민주당, 뭐 무슨 당 이렇게 줄여 부르잖아요. 바른 보수당에서 이렇게 바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그걸 할 수 없다. 그래서 개혁 보수 신당인가로 이름을 바꾸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개보신당이 되더래요. 개보신당, 네. 그래서 절대로 그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런 네이밍을 좀 해서 만든 게 이제 바른 정당이 되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어찌됐든 간에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파들이 나와서 만든 당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는 보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스탠스 자체가 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갈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룹핑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어느 소속이냐, 그렇죠. 내가 어느 사이드에 들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지금 바른정당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한국 사회에 없는 사이드를 지금 지향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설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봐도. 국회의원들 밑에는 무슨 시의원이니 도의원이니 무슨 뭐 이렇게 조금씩 있잖아요. 그런 그럼요. 분들이. 네. 근데 내년에는 그런 사람들을 뽑는 거고 바른정당이 한국당이랑 그 TK, PK를 이제 나눠 먹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바른정당과 TK, PK가 붙었을 때는 한국당이랑 붙었을 때는 어느 쪽일 것 같으실까요? 뭐 지금 이런 추세로 가면은 바른정당이 이기기가 쉽지 어렵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또 뭐가 중요하냐면 이 대세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표를 버리기 싫다라든가 사표를 방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논리가 강하고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보면은 다른 세계 여러 민족에 비해서 자의식이 좀 부족해요. 그래요. 한마디로 좀 얘기하면 있어요. 남은 몰라도 남이 어떻게든 간에 난 이거야. 이게 있으면 바른정당이 좀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이제 남들이 따라가는 것을 내가 안 하면 무슨 저기 대세에 자기가 이제 뒤처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내년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얘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유행을 가장 많이 선도하고 있다 혹은 유행을 가장 많이 따라가는 나라다. 왜냐하면 대세에 편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나라이다 혹은 그 민족의 특성이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게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난 누구는 싫지만 내 표가 버려지는 게 싫어서 그 사람 찍겠다라는 주변의 논리라든가 주변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야 그건 아니지 라기보다는 그게 이제 이해가 가는 저도 나이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얼마 전이었죠. 이제 김무성 의원이 자기 휘하에 있던 의원들을 데리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서 바른정당은 의원 11명이 구성되어 있는 군소 정당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사태가 발행이 됐습니다. 의원님 생각하실 때 하늘에 태양은 두 개일 수가 있을까요? 뭐 없죠. 예. 하늘은 태양이 두 개가 안 되고요. 없고 노스스타 북극성도 한 개겠죠. 예. 지향점은 한 개일 텐데 바른정당의 스탠스 즉 두 정치 거물이 만나서 하나의 정당을 이루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분당은 정말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라고 봤어요.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나 이런 거를 조금 거뒀으면 아마 김무성 의원 혼자 나가더거나 아니면 뭐 김무성 의원이 밑으로 들어가던가 이런 스탠스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보여준 게 없었던 거고 그거의 선거의 패배를 유승민 의원이 좀 져야 되는 상황이 되었죠. 그 이후로 김무성 의원이 좀 이렇게 저는 일부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서 한국당 들어갈 줄은 솔직히 그 스탠스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실히 우리 뭐 한국 정치를 떠나서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마인드가 뭔지에 대해서 여실히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뭐 말하자면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마인드가 지금 이 바람만 피하면 국민들은 금방 잊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정설이에요. 근데 보면은 이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을 엄청나게 욕하면서 나왔던 분들이 다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친구들끼리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도 매장이 안 되는 이유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6개월이 지나면 국민들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재밌는 이 6개월이라는 이 숫자도 이 정계에서는 상당히 약간 뭐랄까요 고착화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만 지나면 국민들은 잊어버린다. 6개월 계절이 2번 그렇죠. 뭐 그런 거죠. 1년에 2번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인면수신, 철면피 혹은 뭐 철새 어떤 단어를 갖다 붙여도 되게 잘 어울려요. 문제는 그게 되게 잘 어울린다는 거고 또 요 바른정당 같은 느낌이 그때 당이 하나 더 있잖아요. 국민의당. 뭐 저는 그 당도 지금 되게 재밌어요. 당대표라고 하시는 안철수 대표가 취하는 스탠스도 너무 재미있고 그 당도 지금 제가 볼 때 4분 5열의 직전이라고 저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일각에서 보이는 게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어떻게 힘을 합치거나 합당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 그게 또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체크해 볼 텐데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 아래 태양을 하나듯이 두 당이 붙였을 때 과연 누가 선봉을 쓸 것인가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봤을 때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뭐 이런 사람들처럼 누구 하나는 또 내려가야 되고 뒤에서 쓴소리를 해야 되고 또 분열이 일어나야 되며 절대적인 군주가 없는 당에서는 혹은 거기서 사공이 많은 배는 무조건 산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좀 시각을 가지고 있으실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저는 약간 그렇게 호감은 가지 않는 스타일인데 네네. 그분이 이제 지금 가졌던 스탠스는 참 멋있죠. 그러니까 일단 박근혜라는 어떤 그 절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대항했고 그게 뭐 본인이 빈정이 상했든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자기를 뭐 죽이려고 했던 것이 결국은 대한 반항이든 아무튼 국민들이 보는 시각에 있어서 봤을 때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할 수 있구나. 유일했죠 그때. 그러니까 상당히 본인이 약간 투사 같은 이미지를 만들었고 또 대신 또 외모는 상당히 또 교수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네요. 마치 네. 문무를 겸비한 사람처럼 그렇네요. 그런 이미지를 가져갔었는데 뭐 아무튼 현실 정치에 지금 봉착해서는 봤을 때는 잘 못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리더십이 약간 이럴 때는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일 땐 정상적이지 않게 리더십으로 가는 것도 좀 있어야 돼. 약간 뭐랄까 전술? 그런 전술적인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번에 이제 뭐 20명 뺏기는 것도 이제 몇 명 갔지, 11명이 갔지 않습니까? 네, 11명이 남았죠. 네, 남았죠. 이게 네. 9명이 갔구나. 그래서 9명이 갔는데 이런 과정이라든지 뭔가 좀 속도가 좀 기민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전술적인 부분에서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재밌었던 게 그때였어요. 이제 박 대통령이 위에 계실 때고 당 대표는 이제 김무성, 뭐 무성대장, 뭐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무쫄이 됐죠. 무쫄이 됐는데 그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누가 그럽니까? 청와대 라들이 그럽니까? 라고 했던 그 멘트가 정확하게 방송을 타면서 아주 멋진 사람이 되었고 보여줬던 그 강직한 모습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천하를 호령했던 여포처럼 그렇게 싸움을 한판 제대로 해보나 했더니 말도 안 되게 쫓겨나고 또 저는 솔직히 유승민 의원을 김성대 의원이 지켜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꼬리를 내리고 그렇게 헤어졌던 모습들이 저희들 눈에도 아직까지 선하고 불과 생각해보니까 1년도 안 된 시간 그 시간 뭐 1년은 좀 더 됐나요? 그 시간 동안에 벌어졌던 모습이었고 우리가 국민들 눈에는 그런 유승민의 모습이 이미지화 되어 있던 게 대표님 말씀처럼 맞던 것 같아요. 좀 살펴보면 유승민도 그 약간은 경제 쪽 관료예요. 그래서 그쪽 전문가죠. 위스콘신 대학인가요? 그쪽 나왔던 걸로 제가 관료는 아니고 이제 학자인데. 네, 맞죠.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랑 아마 같이 동문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위스콘신에서. 네. 경제 쪽에서는 아주 능통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의원을 하시고 4선이 가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4선 의원을 되셨으면 이제 연수 따지면 20년이죠. 정치 바닥에서 20년이면 그래도 초선 의원도 아니고 이제 여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지금 여유가 아니라면 과연 이분의 보여지는 모습은 우리가 볼 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20년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정치를 하신 양반이 여우가 되지 못했다. 그럼 원래 유비 같은 스타일이냐 아니면 조조 같은 스타일이냐, 전 둘 다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유비도 아니고 조조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여의도 정과를 좀 이따리로 한번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네네. 정치는 개인적인 자신의 어떤 그 술수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다 아니다의 개념보다는 유승민 의원 자체가 이제 승부수를 걸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뭐 유비나 조조의 경우에 저는 유비 조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하나라고 보거든요. 둘 다 자기를 건 사람들이고, 조조나 유비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만 그 사람들이 뭐 스타일로 말을 좀 어떻게 하든지 이게 차이뿐이지 둘 다 상당히 대담한 사람들이고,
근데 유승민 의원도 물론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나 이런 분들한테 대항한 거는 상당히 대담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무성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처음에 상당히 대담하게 나가더니 그렇죠. 뭔가 이상하게 나중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리 된 거죠 이제. 네,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그냥 처음에 살짝 한 거는 뭔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좀 건드리니까 발끈한 거지 실제로 어떤 자신의 어떤 뭐 이념적인 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리즘을 건드려서 자기가 거기에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발견한 것이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어떤 본인의 어떤 그 색깔이 자꾸 옅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요. 예.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국민들이 실망감을 거뒀지만 이 박근혜 정부가 이제 몰락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두 정치 거물은 결단을 내리고 바른정당을 창당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휘하했던 의원들도 대거 나와서 정부 교섭단체를 마련할 수 있는 당을 신생을 시키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게 이 바른정당의 태생이고 이렇게 중도 우파라는 단어를 생산을 하며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중도 우파라는 단어를 생산을 하며 당을 생성했어요. 중도 우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한국에서밖에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말이 대한민국말 이런 말 하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렇죠. 그게 왜냐면 한국말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 기도 아니고 아니기도 아니니까 끝까지 들어봐야지 되는 것처럼 중도하고 우파는 다른 말인데 중도 우파란 말을 만들어내는 데도 사람들이 듣기에 그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는 국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니, 너무 이상해요. 그 단어시 같은 경우처럼 중도하고 우파는 다른 건데 어떻게 중도 우파지? 예를 들면 경상도 경라도 뭐 이런 거 그런 느낌. 예, 그러네요. 경라도구나 이러면서 뭐 이런 느낌. 예. 네. 너무 웃겨요. 보세요. 좌파, 우파, 중도파면 여기 있지? 말도 안 되는 스탠스거든요, 이게. 근데 합리적인 모습, 중도 우파라는 스탠스를 걸고 바른정당은 창당을 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국민들의 지지가 떨어지게 돼요. 이게 보여주는 게 없어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연예인이나 정치가나 국민들의 그게 좋은 소리가 됐던 나쁜 소리가 됐던 국민들의 눈과 귀에서 계속 맴돌아야 돼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국민들에게 지지도가 70% 이상이 나오는 이유는 전 단 하나라고 봐요. 계속 나오거든요. 뭔가를 계속 생산해내세요. 맞습니다.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시고 강용석 의원? 전 강용석 의원? 그분도 요즘은 좀 조용하신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슈를 만들어내셨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정치인의 숙명이고 요즘 유해 씨가 그러잖아요. 그 누구? 최고의 자유한국당 네. 여자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 포항 천벌받는 거 이런 얘기 한 것처럼 그렇죠. 끊임없이 본인을 뭔가를 시켜요. 내 모습을 드러내고 나야 되는데 바른정당은 너무 조용했어요. 아니만 오다가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안철수 대표랑 어떤 의원이랑 뭐 대설정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이 이제 퍼지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도 일파만파가 되면서 어떤 계속 그 정당에 대한 뭐 존재감이 드러났는데 그리고 뭐 심상정 의원 있는 거기가 어떤 정의당도 심상정 대표가 말했던 거 뭐 어디 가서 국감했던 거 이런 영상들이 지금 페이스북에서는 정말 인기예요. 심상정 의원이 말했던 말씀 하나하나가 대선 그 토론회 할 때 했던 그 말씀들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이 젊은 사람들에게 심기를 건드리고 가슴을 울리고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계속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바른정당만 조용해서 현재 정당 지지율로는 5개 중 정당 중 꼴찌예요. 1위, 2위 빼면 다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또 꼴찌라는 거죠. 이 바른정당은 이제 원내 교섭단체에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15억에서 5억으로 떨어져요. 그럼 11명의 의원이 나눠 쓰기엔 너무 부족하겠죠. 근데 요 상황이 됐을 때 대표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대표님이 만약에 유승민 대표다라면 어떤 스탠스를 취하실 것 같으실까요?
저 같으면 빨리 물줄을 잡죠. 물줄 잡는다. 네, 빨리 물줄을 잡든지 만약 돈이 많으면 본인 돈을 풀든지. 왜냐하면 지금은 정치 자금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우리가 돈이라는 물줄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사실 바른정당이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좋은 이념을 가지고 있지만 뭔가의 현실적인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자꾸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힘이 부족한 걸 자꾸 상쇄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뭔가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보여지는 이게 배우로 얘기하면 유승민 의원은 배우인데 연기를 못하는 배우예요 지금. 배우인데 연기를 못한다? 옛날 장동건처럼 장동건 씨가 얼굴은 잘생겼는데 연기를 못한다 그래서 이걸 좀 먹었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죠. 네, 지금은 잘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잘하시죠. 근데 옛날에는 얼굴은 잘생겼는데 제 얼굴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 이렇게 유승민 씨가 딱 그거 같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연기도 못하고 있으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나는 누구누구 자식이야 이거가 나오면 그래도 좀 봐준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뭘 흘리든지 자기 연기가 좀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어떤 물줄을 잡든 자기의 뒤에가 좀 누가 있다. 뭐 MB 빼고 요즘 MB가 워낙 인지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뭐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MB 얘기 잘못했다가는 이제 뭐 우선은 생각하지 못하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줄 잘 되셔야겠죠. 내 뒤에 누가 있다. 괜찮네요. 그런 느낌으로 유승민 의원이 타파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유승민 의원이 생각한 건 국민의당이랑 합당을 아마 혹은 뭐 이렇게 어떻게든 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 같은데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의 스탠스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 볼까요? 이번에는. 네. 이걸 저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 눈에 비치는 모습인 거죠. 네. 뭐냐면요. 뭐 MB 아바타라는 뭐 조롱을 좀 들으며 너무나 MB 쪽만 이렇게 조금 가면 이렇게 발끈발끈 하시던 분이라 당 내에 있던 어떤 분이랑 또 지금 뭐 한번 대거리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국민의당이라는 게 제 기억에는 새천년 민주당 시절에 거기서 나와 있던 홀대받고 약간은 이렇게 좀 이렇게 좌천되어 있던 의원들끼리 모여서 나와서 그리고 솔직히 그 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 문재인 흔들기 뭐 흔들기 시끄럽고 이랬던 사람들만 나와서 만든 당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고 그 민주당이라는 그 뿌리 자체가 원래 있었지만 거기 이제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해오던 그 당과 다시 합쳐지면서 계파 갈등이 없을 수 없었던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 당이 나와서 만들어졌고 오히려 그 사건 이후로 민주당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견고해졌고 국민의당도 그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자기네 정확한 스탠스를 잡을 수 있고 위치와 지역이 명확해졌어요. 그걸 발판으로 관악을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에서 좀 굉장히 가까운데 누구였죠? 그 김성식 의원과 오신환 의원이 당선이 되는 아주 놀라운 일도 했죠. 왜냐하면 거기가 원래 민주당이 텃밭이었거든요. 관악군은. 근데 거기서 김성식 의원과 오신환 의원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오신환 의원도 지금 그러네요. 바른정당으로 가셨고 김성식 의원도 국민의당으로 가셨고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국민의당에서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안철수 의원은 호남을 등지고 있어요. 제 눈에는 그래 보이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보입니다. 그래 보이시나요? 네. 호남을 등지고 있다라는 건 그 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흔들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본적인 흔들리는 베이스를 과연 안철수처럼 똑똑한 사람이 이걸 가만둘 것인가에 대한 거를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이걸 흔들고 가만히 두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번뜩 든 생각이 이거죠. 바른정당. 합쳐보면 호남과 영남을 한꺼번에 그러면 전국적인 당이 될 수 있다. 그것도 중도파와 중도가 합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진 중도가 탄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말 안 듣는 지금이야 예전에야 뭐 대구가 한국의 모스크바니 뭐니 하지만 지금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라도 저 호남 쪽이 굉장한 정치 산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엄청 높아요 이쪽이. 근데 이 부분이 귀찮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안철수 당 대표의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대표님이 안철수 대표님이세요. 어마어마한 천재인 거죠. 의사를 했다가 컴퓨터 공학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호남이 어떨까요? 대표님이시라면 이 호남을 바라보는 눈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죠. 셈을 잘하는 머리가 있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머리가 있거든요. 머리가 좋으면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머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니까 이런 정도의 큰 판을 벌일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호남에서 이 사람들, 이 호남 지역을 내가 기반으로 정치할 바엔 안 해.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거고, 결국은 좀 더 크게, 그러니까 좀 지난 대선에서 진 거에 대해서 본인이 상당히 그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대표, 지금도 그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끝까지 갔을 때 아니면 홍준표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면 뭐 안 대표가 민주당의 누구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현 대통령을 이겼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이제 쉽진 않았겠지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제 방금 이제 단호 씨가 하신 얘기 중에서 제가 하나 공감하면서 좀 생각나는 부분이 뭐냐면 한국에서 의외로 이게 한국이라는 이 국민들은 좌와 우가 좋아서 나뉘는 게 아니라 네. 남들이 중도가 많으면 중도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중도가 많아지면은 난 중도야 마치 이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그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도로 쏠림 현상.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이길 수 있었다. 그럴 때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언제냐면 맨 처음에 바람 불었을 때, 그리고 박근혜 대표랑 문재인 대표랑 1대1로 붙었을 때, 그때는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올라왔으면 저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48대 52 그렇게 문재인 대표는 졌지만 안철수 대표는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안철수 대표가 올라왔으면 댓글 공작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양반이 워낙 똑똑한 양반이라 그런 것 같이 다 막았겠죠. 5년이 지난 지금은 아니에요. 그동안 안철수 대표는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미지를 추락시킬 만한 짓만 했어요. 골라서.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는 숨겨져 있었고 이미지만 부각됐던 때 모습과 근데 그러잖아요. 4할 타자 막 왔을 때 견제 들어오고 분석하면 못 쳐요. 못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변에서도 얘를 보고 까기 시작할 거고, 내가 이전에 했던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미지는 떨어질 거고요. 그때 안철수 대표가 한 번 양보를 했어요. 네, 양보해서 그때는 문재인 대표가 떨어졌고, 지금 홍준표,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때문에 문재인이 안 됐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치는요, 좌가 우가 명확하고요. 여기서 누가 당선을 시키냐는 중도가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좌가 한 45, 우가 55, 여기서 이제 얘네 중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되겠는데, 근데 그 중도를 뽑기에는 힘이 너무 작다는 거죠. 그럼 좌와 우가 가만히 있느냐? 얘네가 다 중도를 모르냐? 절대 그러진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다른 것을 선택하는 건 맞지만 얘네가 스스로 올라가진 않다. 그러니까 예전에 DJ 있고 했을 때 JP가 붙으면 킹이 된다. 그래서 JP가 킹메이커라는 별명이 있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스탠스인데 그거를 왜 내가 되고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본인이 이제 똑똑하십니까? 얼마 전에 하셨던 그 컨텐츠 중에 청년 창업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있잖아요. 예. 창업을 꿈꾸고 그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청사진만 그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시장 조사를 했고, 내가 뭔가를 준비했고, 이 아이템 기가 막힐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안에 60%인가 80%가 다 망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 되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른정당, 국민의당 합당 되게 좋고요. 그래서 얻어지는 모습이 지금 거대 양당을 위협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도 건전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고 서로 견제를 통해서 국민들을 더 생각할 수 있겠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도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사진만 너무 그리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바른정당도 그렇게 청사진으로 만들어진 거고 국민의당도 그런 청사진으로 만들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오히려 다른 뭐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 들러리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그 정의당처럼 자기네 색깔을 똑바로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머리 좋으신 분들이고 조금 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올바른 스탠스를 취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생각해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당이 합당이 되면 인물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정배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미지 좋으셨죠. 네, 목포 3대 천재. 네. 정동영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거기도 이미지 훈남이시죠. 네, 뭐 대선까지 나오셨던 분이시고 MB한테 개작살 나셨지만. 네. 그러면 박지원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미지는 별로 그렇게 안 좋으시죠. 뭐 크게 좋은 건 없죠. 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시고. 뭐 화려하시죠. 화려하신. 영원한 현역. 그렇죠. 이분도 지금 뭐 하시나요? 누구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의원들 지금 뭐 하시나요? 지금 뭐 박지원 의원만 현역 아니신가요? 네. 이분도 지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죠?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고 같이 만들고 힘을 합친다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현재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자기들의 스탠스가 있고 뭔가를 생각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유승민 의원도 들어가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가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캐릭터가 좀 그렇게 아닐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게 그 정도가 되면 좋은데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캐릭터가 안 되기 때문에 말이 또 알 수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요? 정치인이 좀 말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 정도 말이 많으면 좋은데 그죠? 유승민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올 원 앞딩일 것 같아요. All or nothing. 예, 나칭 투도 더 이상 이럴 것도 없고. 예, 올 원 앞딩. 그래요. 유승민 의원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필요한 의원이라고 보고요. 네. 안철수 의원도 필요하신 분이시고, 네. 다 대한민국의 보석 같으신 인물들이세요. 근데 그게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좀 나면 좋을 텐데. 둘이 워낙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 둘이 스타일이 좀 똑같은 것 같아요. 물에 물을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술에 술을 탈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될 것 잘은 같아요. 합쳐질 것 같아요. 시너지는 모르겠는데 합쳐지긴 잘. 합쳐지기는 잘하겠다. 왜냐면 물과 물이니까. 그렇군요. 물과 물이어서 합쳐지기는 잘하겠다. 합쳐지긴 잘하죠. 시너지는 모르겠습니다. 시너지는 우리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상황이신 것 같고 이 정당이 두 정당 합치는 건요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멀지 않은 뭐 연내 혹은 연초에 예. 내년 초에 발의가 될 것 같은데 두 정당이 합쳐졌을 때 내년 지방선거라든가 전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원래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합치는 건데 그러니까요. 합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변수가 사실은 원래 올해쯤 연말쯤 왔을 때 민주당 정권이 이 인기가 살살 좀 없어지고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한 50%대로 떨어지고 지지율이 아유, 그런 그렇게 상황이요. 됐을 한 네. 장이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도 아직도 70%대고 70몇 프로니 뭐 그것도 엄청나게 고공행진인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둘의 시너지가 안 나죠. 안 나죠. 전혀 안 나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냥 민주당 외에 그냥 잡당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잡당. 잡당 아주 예. 등자는 왜냐면 이게 자유한국당도 지금 사실 보면 아시겠지만 말하는 거 하나하나 다 똥볼이고 그죠. 뭐 홍 대표도 말 잘하지만 홍 대표님께서 계속 말할 때마다 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월호 같은 경우도 결국 원죄가 자유한국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이 그걸 또 깔려니까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유해의 대표 같은 경우는 말하는 거 다 그런 뜻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말하는 대로 다 지금 구설수에 오르고 맞아요. 그 자유한국당은 지금은 내년까지 무슨 매기를 해도 국민들한테는 그냥 희화화되는 당이 될 것이고 이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둘이 이제 시너지를 못 내니 그러니까요. 결국은 민주당이 또 독식을 하는 괜히 저는 이상하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경상도에서 바른정당이 가져갈 거를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그 생각 많이 했고요. 네. 어찌 보면 민주당
이중대와 새누리당 이중대가 합쳐지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도 명함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호남에서는 일단 일부 의원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는 아니 국민의당에서는 어느 정도 소기 성과가 이루어지겠지만 진짜로 바른정당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TK, PK에서는 만약에 둘이 안 합치면 모르겠는데 합치면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합치면 화학적 효과가 이게 이미지 이게 대선 같으면 효과가 나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자체 선거에서는 표가 표시가 안 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했던 게 그거고요. 이 당을 합쳤을 때 안철수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거, 이 당을 합쳤을 때 유승민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표면적인 모습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살펴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전국구로 뛰기 위한 발판인 건지 아니면 TK, PK에서 도태되어 가고 있는 바른정당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건지는 저희 국민들도 관심 어린 눈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뉴스룸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좀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볼 거고요. 우리 대표님이 지금 저도 몇 가지 들었는데 아주 깔끔하고도 객관적인 시각 아주 정말 저는 재밌게 들었고요. 이런 거가 좀 저희가 모이면 좀 더 저희가 뭐 정치 평론가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네. 저는 뭐 우리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종편대에 나오는 패널들이 맨날 지금 1년째 거의 똑같은 사람만 나오잖아요. 아유 지겨워요 그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할지 시청자들이 다 안 다르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너무 정치권에 안 있지만 이런 의견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생각, 청년들의 생각 그런 걸 저희가 한번 대변해서 얘기해보고 이런 시간을 뭐 저희 생각들을 그리고 뭐 저희 시각들을 같이 공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주 뭐 저희가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보지 않으셔도 돼요. 좋은 분들이 보셔서 저희와 같이 생각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 찍었던 인터뷰 같은 것도 올라올 거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저는 단호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